신준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환경교육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물속 생명들에 대해서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과제도 아주 예쁘게 잘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진짜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고요. 색상도 다 입힌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쁘고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속 생명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그런지 물속 생명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만큼 선생님이 못 보여줬어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물속 친구들을 소개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예, 어떤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지 궁금하죠? 자, 따라와 보세요. 여기 개구리가 보이죠 지금? 근데 아주 작은 개구리예요. 근데 여기 색깔이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 갈색이죠? 예.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인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청개구리는 옆에 있는 초록색인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청개구리는 보호색을 띠는 거예요. 얘네가 초록색 잎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다가 옆에 다른 나뭇가지라든가 흙 있는 데로 가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청개구리들은 지금 수컷과 암컷 중에 누가 소리를 내는 걸까요? 예? 예. 개구리 종류들이 대부분 다 수컷이 울음 소리를 내죠. 근데 수컷은 요 앞에 울음 주머니가 있어요. 울음 주머니가 있어서 수컷들이 이렇게 꽉꽉 소리를 내서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게 지금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위로 자꾸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이 유리도 잘 타고 올라가고 하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 애기들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애기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양말에 고무가 이렇게 붙은 양말을 신겨주죠. 그렇듯이 얘네들은 발가락에 이렇게 고무 빨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이럴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개구리를 일기예보관이라고도 해요. 개구리는 비가 올 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대로 가고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을 청개구리 닮았다 이런 얘기하죠. 예, 왜 청개구리를 닮았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뭐가 보이나요? 예, 지난 시간에도 여기 개구리 올챙이에 대해서 잠깐 봤죠. 그런데 올챙이가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까만색 올챙이가 있고 약간 갈색 올챙이가 있죠. 왜 다를까요? 네, 여기 까만색 올챙이는 두꺼비 올챙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갈색은 개구리 올챙인데 뭐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거 없나요? 여기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아침에 둔벙에 가서 얘를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고 바로 데려다 줄 건데 얘가 두꺼비 올챙이는 그냥 괜찮은데 개구리 올챙이 배를 한번 보세요.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예,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거는 아마 물이 오염됐다거나 무슨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는. 그리고 요 두꺼비 올챙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개구리와 두꺼비에 대해서 차이점도 알려주고 우리 친구들이 개구리의 한사리를 그려봤죠? 어땠나요? 아주 예쁘게 모두 다 잘 그려주셔서 선생님이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 올챙이들은 얘가 아직까지 뒷다리 나오는 게 안 보이죠? 예, 조금 있으면은 뒷다리가 나올 것 같아요. 뒷다리가 나오면은 이제 얘네가 뒷다리가 나오면은
이 지금 긴 꼬리가 조금씩 짧아져요. 안으로 이렇게 짧아지면서 앞다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못 들은 친구들이나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양서류라 그러죠. 개구리, 두꺼비 이런 것들은, 이 양서류들은 물 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숨 쉬는 거 보이나요 얘네가? 예, 물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쉴 때 어디로 쉴까요?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가 앞에 얼굴 부분에 아가미가 볼록볼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숨을 이렇게 쉬어요. 그러다가 앞다리, 뒷다리가 나와서 이렇게 땅으로, 산으로, 무트로 갈 때가 되면은 이때서부터는 얘가 이제 폐로 숨을 쉬어요. 폐로 숨도 쉬고 피부로도 숨을 쉬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도 피부로 숨을 쉬는 거 알고 있죠? 예, 사람 우리 온 몸의 피부에도 다 숨구멍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피부로 숨을 쉬는데, 얘네들은 피부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무 밑이라든가 땅 축축한 땅 속에 숨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 몸을 보호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개구리나 얘네들은 혹시 잡아본 적 있어요? 손으로?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전혀 안 만지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얘네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차갑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이 몸이 만지면은 끈적끈적해요. 이게 자기 이렇게 피부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덜 마르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끈적끈적한 액체로 몸이 덮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되면은 얘네들이 물 주변에, 그러니까 피부가 늘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 주변에 있겠죠. 얘네들은 점프력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점프력이 좋아서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점프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뒷다리 점프를 잘 하려면은 어디가 발달돼야 될까요? 뒷다리 근육.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다가 점프를 할 때는 뒷다리를 쫙 펴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멀리까지 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올챙이와 두꺼비 올챙인데 좀 걱정되는 게요. 지금 개구리 올챙이가 굉장히 걱정돼요. 얘네가 어떤 이상인지 이거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정상적으로 개구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생명이 또 나타났어요. 그렇죠? 뭘까요?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물 속에는 모든 생명들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라 그랬죠. 이렇듯이 물 속에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작은 둔벙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작은 웅덩이가, 이렇게 비가 와서 작은 웅덩이가 생겨도 어떨 때 가다 보면 막 소금쟁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소금쟁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를, 막 물 위에 걸어 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듯이 물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에 친구들에게 새로 소개할 친구는 왕잠자리 유충이에요. 잠자리가, 얘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잠자리가 짝짓기가 끝나고 알을 낳을 때는 물 가에 있는 풀 줄기 같은 데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은 이 알에서 깨어나면 얘네들이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잠자리 중에서도 굉장히 크죠. 얘는 잠자리 중에서도 장수 잠자리, 크다는 뜻이에요. 장수가 들어가면은 장수 잠자리 유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다른 곤충들처럼 막 부지런히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숨어져 있거나 천천히 걸어 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은 아주 빠른 동작으로 먹이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올챙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곤충들을, 작은 생명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얘는 물 속에서 요 뒤에 보면은 꽁무니가 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여기에 요쪽으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얘가 평소에는 물 속에 이렇게 담그고 있다 숨을 쉴 때는 그 꽁지가 위로 싹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공기구멍이 되는 거죠.
저기 밑에 여기 보면은 요 꽁지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 보이죠? 이럴 때는 얘네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 속에 있는 애를 이렇게 잡으면은 찍 하고 오줌 싸듯이 몸속에 있는 물을 쫙 뽑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장수 잠자리는 잠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잠자리도 아주 크겠죠. 요즘도 벌써 전에는 이렇게 일찍 장수 잠자리가 안 나왔는데 요즘도 밖에 나가니까 벌써 장수 잠자리가 막 보이더라고요. 물 주변에서.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있다가 물 속에는 이렇게 장수 잠자리도 있고 다른 잠자리도 있고 뭐 실 잠자리도 있고 잠자리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잠자리, 왕잠자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요 뒤에 배 부분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예, 다리가 있고 여기 꽁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도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잠자리 모양하고 똑같이 생기고 앞에 더듬이도 보이죠? 더듬이도 보이고 앞에 눈이 툭 튀어나온 눈이 있어갖고 잠자리는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눈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멀리까지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잠자리들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면은 다가가기만 해도 푸르륵 날아가는 게 뒤에까지 다 눈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얘는 장수 잠자리의 유충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소개합니다. 얘는 아주 크죠? 예, 무섭게 생겼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못 본 친구들을 오늘은 주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얘는 저 위에 여기에 막 얘 보이죠? 얘는 개아제비라는 곤충이에요. 근데 몸이 가늘고 다리가 아주 길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여기 눈도 툭 튀어나왔고 그리고 얘도 물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긴 꼬리로 물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숨을 쉴 때 얘도 물 밖으로 꽁지를 내놓고 여기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숨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몸이 크고 이러니까 이렇게 몸이 빠르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알을 낳거나 뭐 평소에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 물가에 주로 있어요. 그리고 알도 물가에 있는 이끼라든가 뭐 풀 요런 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개아제비 옆에 또 다른 곤충이 있죠. 얘는 장구애비라는 애예요. 예, 장구애비. 왜 장구애비일까요? 찍찍찍찍 소리도 막 나거든요. 지금 찍찍찍찍 소리도 나는데 이 장구애비라는 애는 앞에 있는 저 다리가 엄청 튼튼하게 생겼죠. 저 다리가 이렇게 사람이 장구 치는 모양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장구애비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근데 개아제비랑 장구애비는 살아가는 습성이 둘이 거의 닮은 꼴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꽁지도 그쵸? 꽁지도 이렇게 물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습성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밖에 이렇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가 적이 잘 없겠죠. 얘네들도 물속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리도 있고 얘네들을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 하고 물 속에 있을 때는 다리를 막 움직였죠. 근데 손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얘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앞다리를 앞으로 쫙 뻗고 있어요. 요거는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누가 저기 나타났네? 이렇게 해갖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얘네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리 꺾기도 아주 잘 꺾죠. 가늘고. 그래서 개아제비라는 친구입니다. 자, 장구애비 보세요. 장구애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더니 저 손을 자꾸 떼내라고 여기 뭐 앞다리를 가지고 저를 자꾸 치고 있죠. 그죠?
평소에는 앞다리가 앞을 향해 있는데 이렇게 뒤로 완전히 뒤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를 자꾸 손을 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속에 개 아제비와 장구애비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예요. 개 아제비와 장구애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살짝 얼굴을 보여줬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선생님이 다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 안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 있죠? 얘가 물땡땡이에요. 그러니까 물땡땡이고 얘는 물방개예요. 얘기는 들어봤죠? 예, 물방개예요. 근데 얘랑 아주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만은 물땡땡이는 몸 전체가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물방개는 몸 가운데 여기 전체 테두리가 노란색 금방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물방개와 땡땡이는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평소에 물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니거든요. 물에 둥둥 떠서 헤엄을 치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에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물을 조금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물 속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죠, 지금. 예, 걸어 다니는데 우리 사람들처럼 한 발이 앞으로 나가고 뒷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뒷발 나가고 이렇게 물 속에서 걸어가는데 신기한 거는 얘네들이 다리 끝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물방개의 이렇게 특징은 배를 뒤집으면은 배에도 이렇게 노란색처럼 꼭 매미 같지 않나요? 이랬을 때는 그죠? 예, 매미처럼 누워서도 이렇게 수영을 잘해요. 얘가 헤엄을 치죠, 그죠? 예, 다리를 보세요. 뒷다리가 배 정중앙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배꼽 부분에 뒷다리가 나와 있고요. 앞다리는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은 목 주변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죠? 앞다리는 그리고 뒷다리는 배꼽 부위에 있고 배 부분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어디 물속에 가서 이렇게 곤충을 이렇게 봤는데 얘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뒤집었을 때 저런 무늬가 있으면은 물방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물방개였고요. 얘는 물땡땡이 볼까요? 물땡땡이는 몸속에 어떻게 그냥 검은색이죠. 이렇게 검은색 물땡땡이이고요. 방개예요. 여기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도 있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얘를 보여줬는데 알이 있는 거를 못 봤어요. 얘 등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알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 그랬죠? 이름이? 물자라라 그랬죠. 예, 물자라인데 물자라는 암컷이 수컷 등에다가 알을 낳으면은 수컷이 요 알이 다 깨어날 때까지 계속 등에다가 지고 다닌다 그랬죠. 근데 얘네가 그러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예, 수컷이겠죠.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다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물방개와 물땡땡이는 물 속에서 완전 변태를 한다 그랬죠. 완전 변태를 한다는 거는 번데기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물자라 있죠? 알을 등에 지고 있는 이 물자라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완전 변태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알에서 바로 물자라 새끼가 태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물방개거든요. 예, 여기 그림 보세요. 물방개예요. 물방개에서 어떻게 돼요? 물방개가 짝짓기가 끝나면은 이렇게 알을 낳죠. 예,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아주 다르죠. 여기 어른과 애벌레 때는 모양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물 속에서 있다가 얘가 여기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다 자라면은 물가에 땅 속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땅을 파갖고 둥근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번데기가 돼요. 나비 번데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은
다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짝짓기 하는 과정이고요. 얘는 알을 낳을 때도 얘도 풀 같은 데다가 알을 낳으면은 이 알에서 이렇게 깨어나면은 얘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물방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얘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알 쥐고 있는 물자라였어요. 물자라인데 여기 물자라는 얘가 어떻게 돼요? 물자라가 이렇게 등에다가 얘를 지고 다니죠. 등에다가 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이 알에서 얘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 변태라고 하는데 여기 알 낳는 과정이거든요. 알을 낳으면은 암컷이 수컷 등에다가 알을 이렇게 쪼르륵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을 돌보고 하는 거는 이 수컷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자라와 같은 한사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완전 변태를 하는 물속 친구들을 보면은 물장군도 그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소금쟁이,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 봤죠? 장구애비, 개아제비, 송장헤엄치개, 얘네들은 이렇게 불완전 변태를 하고 사는 친구들이고, 아까 완전 변태를 하는 친구들은 얘와 그리고 물땡땡이, 이렇게 두 종류가 물속에서 이렇게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또 누군가가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얘는 지난주에 살짝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친구인데, 얘는 송장 헤엄치기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가 지금 보면은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영장에 가면은 배형 배우고 접영 배우고 이러죠. 그랬을 때 우리 뒤로 이렇게 해서 하는 수영을 뭐라 그러죠?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잖아요. 몸집은 작은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 아파요. 벌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따갖고 며칠씩 막 쓰리고 아파요. 송장헤엄치개였습니다. 지금 송장헤엄치개, 물방개, 물땡땡이, 물자라 이렇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우렁이 있는데 우렁 여기에 이건 뭘까요? 우렁 살일까요? 아니에요. 우렁 속으로 스며든 얘가 거머리예요. 지난 시간에 거머리 조그만 해봤죠. 근데 얘는 아주 커다란 거머리예요. 거머리인데 우리 거머리는 우리나라에 한 300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근데 이 거머리는 바다에 사는 거머리도 있고 민물에 사는 거머리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지렁이처럼 피부로 호흡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감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고 이렇게 피부로 호흡을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얘는 길게 지렁이처럼 그 자웅동체랄이죠. 자웅동체라는 것은 한 몸에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얘네들은 짝짓기를 할 때 그러면은 자가수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자가수정을 하지 않아요. 꼭 반드시 다른 아이를 만나서 서로 짝짓기를 해. 이거는 뭐냐면은 같은 자웅동체라고 해서 스스로 자가수정을 하면은 얘네가 어떻게 될까요? 수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얘네들도 뭐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우성인자를 받기 위해서 얘네들은 자가수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턱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온 부분이 어딜까요? 꼬리 부분이에요. 머리가 이 지금 우렁이 속으로 싹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턱 부분에 Y자 모양 같은 게 있대요. 이래서 이 Y자 모양으로 다른 것들을 잡아먹거나 이럴 때는 그 Y자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상처를 낸다거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걔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다른 생물들이 마취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이렇게 먹고 살기도 한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우리가 이 거머리로 그러니까 의약품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얘한테서 이렇게 추출한 히루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히루딘을 이용해서 우리 피부과에서 쓰는 가려움증이라든가 뭐 통증 완화 역할을 해주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예전에 동의보감 알죠? 우리 친구들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거머리 치료법을 많이 했대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랬죠. 거머리가 사람 피 빨아먹는데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예전에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피부 질환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뭐 무좀이라든가 습진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거머리를 그 상처 부위에다가 얹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피를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그 나쁜 피를 얘가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그런 치료도 했다래서, 그래서 우리가 거머리가 사람 피 빨아먹는데 이런 게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제로 활용하느라고 그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으로 쓰기 위해서 요즘은 거머리를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거머리였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물속 생물들에 대해서 잘 보았나요? 지난번에 본 친구들도 있고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예,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처음 본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보여주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나 아닌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올챙이, 배가 불룩한 올챙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죠? 이렇게 우리 아닌 다른 생명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